할아버지. 누군가 어깨를 흔들어대자 진호는 퍼뜩 눈을 떴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침대 옆에 서 있던 사람은 헐떡이며 땀에 젖은 얼굴의 현우였다. 올해 20살 자신의 친손자. 현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진호의 목소리는 쉰 숨을 타고 흔들렸다. 현우는 한동안 숨만 몰아쉬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지, 그 약 절대 먹지 마세요.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빠가 주는 그 약 먹으면 안 돼요. 진호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몸이 서늘해졌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며칠 전이었다. 가을 햇살이 낮게 깔린 오후, 낡은 기와집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이었다. 태훈, 48살. 그는 트렁크에서 큼직한 여행 가방을 꺼내며 집을 올려다봤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한쪽에서 늙은 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었다. 태우는 개를 스쳐 지나가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팔순을 넘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정진호 84살.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정진호는 소파에 앉으며 기침을 했다. 태우는 재빨리 다가가 등을 두드렸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늙으면 다 그렇지. 하루하루가 버거워. 제가 이제 여기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건강 챙겨드리러 왔습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정진호는 아들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게 살던 아들이 갑자기 시골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정진호는 의아했다. 사업은 어찌 됐나? 잠시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태우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정진호는 그것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갔다. 정진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아직. 제가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것 좀 드세요. 태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다. 안에는 흰색 알약이 들어있었다. 이게 뭔가? 건강보조제입니다. 아버지 같은 연세에는 꼭 필요한 약이에요. 매일 한 알씩 드시면 기력이 좋아질 겁니다. 태우는 약 하나를 꺼내 정진호 앞에 내밀었다. 정진호는 약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굳이 안 먹어도 되지 않나?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특별히 구해온 겁니다. 비싼 약이에요. 진호에게 물컵을 건네줬다. 고맙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고. 아, 먹었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태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정진호는 잠들지 못했다. 먹고 나니 속이 갑자기 메스꺼워서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우는 매일 아침 같은 약을 가져왔다. 아버지,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약 효과가 있나 봅니다. 태우는 만족스러워했다. 정진호는 속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하려다가 아들이 신경 써서 사온 약이라 불편했다고 말하지 못했다. 태우는 말했다. 아버지, 처음 약 효과가 나려면 몸에서 반응이 조금 다를 수도 있대요.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약 꾸준히 드시면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인 진호는 웃었다. 그 이후로 태훈이 약을 며칠째 챙겨주었었다. 그렇게 약을 며칠 동안 먹은 어느 날 손자 현우가 찾아왔던 것이다. 손자 현우가 다녀간 다음 날, 정진호는 일찍 깨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아빠가 왜 여기 왔는지 다 알아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태훈의 목소리였다. 들어오게. 태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여전히 약통이 들려 있었다. 오늘도 약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괜찮네. 아버지, 매일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꺼르시면 안 됩니다. 태훈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말했다. 정진호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효자 같은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그래, 알았네. 정진호는 약을 받았다. 태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을 가져왔다. 자, 드세요. 정진호는 약을 입에 넣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혀 밑에 숨겼다. 그리고 물을 마셨다. 잘 드셨습니다. 식사 준비할게요. 태훈이 나가자 정진호는 재빨리 약을 뱉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정진호는 생각했다. 이 약들을 몇 개 더 모아서 어딘가에 검사 맡겨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태훈이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정진호는 마당으로 나갔다. 늙은 개가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정진호는 개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태훈은 집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약을 드시고 계세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다. 정진호는 귀를 기울였다. 유 원장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이미 저한테 모든 걸 물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 없어요. 정진호의 얼굴이 굳었다. 유 원장?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현우는요? 아, 걔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린애잖아요. 정진호는 주먹을 쥐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태우는 자신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은 자신을 빨리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못된 놈. 정진호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그때 담장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정진호는 고개를 돌렸다. 현우가 담장 뒤에 숨어 있었다. 현우야. 정진호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오늘은 약 안 드셨죠? 그래, 안 먹었네. 잘하셨어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현우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정진호는 손자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한 달 전쯤이요. 아빠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약을 먹여서. 빨리.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괜찮아, 괜찮아. 정진호는 손자를 끌어안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구나. 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해요. 제가 지킬 수 있는 건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진호는 손자의 등을 두드렸다. 고맙구나, 현우야.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 오후 태우는 외출했다. 정진호는 그 틈을 타 집안을 살펴봤다. 태훈의 방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유언장 양식, 재산 목록, 그리고 약 처방전. 정진호는 처방전을 의사 이름과 약품명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처방전 날짜가 3달 전이었다. 태훈이 여기 오기 훨씬 전이었다. 이 약을 미리 준비해뒀다는 말인가? 정진호는 등골이 오싹했다. 계획적인 범죄였다. 서랍을 열자 더 놀라운 것이 있었다. 자신의 필체를 흉내낸 유언장 초안이었다. 모든 재산을 아들 태훈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자식이. 정진호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태훈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자신이 저항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때 현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 아빠 돌아오고 있어요. 정진호는 재빨리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다. 잠시 후 태훈이 들어왔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준비했습니다. 그래.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태훈은 계속 정진호를 살폈다. 정진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있나? 식사 후 태우는 또다시 약을 가져왔다. 아버지, 식후 약입니다. 오늘은 속이 안 좋네.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꺼르시면 안 돼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섞여 있었다. 정진호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받았다. 물 가져올게요. 태훈이 부엌으로 가는 순간 현우가 재빨리 다가와 정진호의 손에서 약을 가져갔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제가 나중에 버릴게요. 현우는 속삭였다. 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훈이 물을 가져왔다. 자, 드세요. 정진호는 물만 마셨다. 약은요? 아, 먹었네. 정말요? 제가 못 봤는데. 태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다. 정진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자네가 부엌 간 사이에 먹었네. 그래요? 태훈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정진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아들을 고발해야 하나?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니야. 저 자식은 이미 아들이 아니다. 정진호는 결심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다. 가을 끝자락에 찬 기운이 집 안가득 스며들었다. 정진호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현우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현우야. 정진호는 조심스럽게 손자를 깨웠다. 현우가 눈을 떴다. 할아버지, 집에 가야 하지 않겠나? 내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제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할아버지 곁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정진호는 놀랐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도 아빠가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정진호는 며느리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왔다. 이 집안의 비극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직 어린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도 할 수 있어요. 현우의 눈빛은 확고했다. 정진호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때 태훈이 방에서 나왔다. 아, 현우야. 언제 왔나? 태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젯밤에요. 그래? 엄마한테 말했나? 네. 알았어. 할아버지 곁에 있으렴. 태훈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그 웃음은 가짜였다. 현우는 그것을 알았다. 아침 식사 시간 태훈은 여전히 약을 가져왔다. 아버지, 오늘도 약 드세요. 그래. 정진호는 약을 받았다. 하지만 태훈은 이번에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물을 가져와 직접 건넸다. 제 앞에서 드세요. 정진호는 난처했다. 태훈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나? 아버지께서 드시는 모습 봐야 제가 안심이 돼서요. 무슨 소리냐? 매일 먹는다고. 그렇다면 제 앞에서 드시는 게 뭐가 어려우세요? 태훈과 정진호의 시선이 부딪혔다.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현우가 끼어들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약 드시는 걸 제가 확인할게요. 아빠는 회사 일 보세요. 현우야, 넌 빠져.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태우는 아들을 노려봤다. 현우야, 말 잘 들어.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현우의 말에 태훈의 얼굴이 굳었다. 정진호는 손자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태훈아, 아이한테 그러지 마라.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태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나가 있거라 현우야. 정진호가 말했다. 현우는 망설이다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 이 약 꼭 드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정진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우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법적 후견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으니까요. 정진호는 경악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시잖아요. 누군가 관리해야 합니다. 이 자식이. 정진호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태우는 태연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입니다. 나가. 정진호가 소리쳤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현우가 달려들어왔다. 할아버지. 괜찮다 현우야. 하지만 정진호는 괜찮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아들이 후견인 절차까지 거론하다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아버지, 우리 경찰에 가요. 현우가 말했다. 정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 약들이 증거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약을 검사 맡겨서 결과를 받아야 한다. 정진호는 먹지 않고 챙겨놓은 봉투에 든 약을 보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검사소에 가져가지? 태훈이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데.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제가 가져갈게요. 내가? 네. 저는 아빠가 감시 안 해요. 제가 동네 병원에 가져가서 검사 의뢰할게요. 정진호는 망설였다. 어린 손자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았다. 현우야,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어요. 현우는 단호했다. 정진호는 손자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조심해라. 절대 내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된다. 네, 할아버지. 현우는 봉투를 옷 안쪽 깊숙이 숨겼다. 그날 오후 현우는 집을 나섰다. 동네 병원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다. 현우는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 창구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프니? 아니에요. 약 검사를 의뢰하고 싶어요. 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약 검사? 이 병원에서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럼 어디 가면 돼요? 대학병원이나 검사 전문 기관에 가봐야 할 거야. 현우는 난처해졌다. 대학병원은 도시에 있었다. 혼자 가기에는 너무 멀었다. 꼭 해야 하는 검사니? 네. 여자는 현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잠시 생각했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 우리 병원장님이 대학병원 교수님과 아시는 사이거든. 여쭤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병원장이 나왔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다. 이 약을 검사하고 싶다고? 네. 왜? 현우는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병원장은 현우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할아버지가 드시는 약인데 좀 이상해서요. 이상하다니? 할아버지가 약을 드시고 나면 기운이 없으세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요. 알았다. 내가 아는 교수님께 부탁해 볼게. 하지만 검사 비용이 좀 들 거야. 소년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얼마예요? 한 10만 원 정도? 현우는 주머니를 뒤졌다. 용돈을 모아둔 게 5만 원 정도였다. 5만 원밖에 없어요. 병원장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나머지는 보태줄게. 할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구나. 감사합니다. 현우는 약봉투를 건넸다. 병원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말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네. 현우는 병원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았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겠지. 현우는 다시 걸었다. 하지만 그림자 하나가 멀찍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태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현우야, 어디 갔다 왔나? 산책했어요. 그래. 오래 나가 있었네. 좀 멀리 갔어요. 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태우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앞으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할아버지 곁에 있어야지. 네. 현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들키지 않았다. 저녁 무렵 정진호는 현우를 불렀다. 어떻게 됐나? 검사 맡겼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온대요. 잘했다, 현우야. 정진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문제였다. 태훈이 점점 더 압박해오고 있었다. 그날 밤 태훈은 정진호의 방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정진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본색이라뇨? 이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입양된 아들이지. 태훈의 얼굴이 굳었다. 정진호가 그 사실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법적으로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니다. 정진호의 말에 태훈은 주먹을 쥐었다. 항상 그랬죠. 저를 진짜 아들로 안 본 거죠? 아니다. 나는 너를 내 아들로 키웠다. 하지만 넌 내 믿음을 배신했어. 배신? 제가 뭘 배신했습니까? 날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정진호가 소리쳤다. 태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정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약 말이다. 매일 먹이려던 그 약. 태우는 웃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다. 아버지, 증거라도 있으세요? 있다. 어디 한번 보여주시죠. 정진호는 말문이 막혔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없으시죠? 그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중얼거렸다. 일주일 안에 끝내야겠어. 현우는 복도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일주일도 안전하지 않아. 현우는 결심했다. 할아버지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그날 밤부터 현우는 할아버지 방 밖에서 잠을 잤다. 태훈이 밤에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현우야, 내가 왜 여기서 자나? 정진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나?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현우의 말에 정진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린 손자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니. 고맙다, 현우야. 정말 고맙구나. 둘은 그렇게 밤을 지냈다. 복도 한쪽에서는 태훈이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녀석이 방해가 되는군. 태훈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사흘이 지났다. 집안의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졌다. 태훈은 더 이상 약을 권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아침 정진호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태훈이 차를 한 잔 가져왔다. 아버지, 따뜻한 차 드세요. 정진호는 차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왜 안 드세요? 지금은 별로 안 마시고 싶구나. 아버지, 요즘 너무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것도 연기였다. 의심? 내가 왜? 약도 안 드시고 제가 드리는 차도 안 마시고
제가 뭔가 나쁜 짓이라도 하는 줄 아세요? 정진호는 아들을 바라봤다. 태훈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표정이 가득했다. 만약 진실을 몰랐다면 정진호도 속았을 것이다. 아니다.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그렇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다. 괜찮아. 정진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태훈과 함께 병원에 간다는 것은 위험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제 말 좀 들으세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 정진호가 소리치자 태우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점심 무렵 태우는 외출했다. 현우와 거실에서 만났다. 현우야. 할아버지,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 어젯밤에 아빠 방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현우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랑?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 노인은 생각보다 버티고 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요. 정진호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방법이라니. 그리고 일주일 안에는 끝내야 한다고도 했어요. 정진호는 등골이 오싹했다. 태훈이 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 우리 지금 경찰서에 가요. 아직 안 돼.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진호는 손자의 어깨를 잡았다. 현우야, 조금만 더 참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태훈을 막을 수 있어. 하지만 믿어라. 할아버지가 잘 버틸 테니까. 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태훈이 집에 손님을 데려온 것이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태훈과 함께 온 사람은 50대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진호 어르신. 저는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변호사? 정진호는 의아했다. 네, 태훈 씨께서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유언장? 그렇습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진호는 태훈을 노려봤다. 태훈은 태연하게 웃었다. 아버지, 이건 필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나는 아직 유언장 쓸 생각 없다. 아버지, 이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어르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실지만 정해두시면 됩니다. 나는 안 한다고 했다. 정진호가 소리치자 변호사는 당황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너희들이 날 뭘로 보는 거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얘기만 하고. 아버지, 오해하신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나가. 다들 나가. 정진호의 호통에 변호사는 어쩔 줄 몰라 했다. 태훈이 변호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변호사는 떠났다. 태훈은 집 안으로 돌아와 정진호를 마주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한테 신뢰를 범하시면 어떡합니까? 신뢰?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게 신뢰 아니냐?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행동이 다 말해주고 있어. 둘은 서로를 노려봤다. 긴장감이 팽팽했다. 현우가 방에서 나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현우야. 태우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현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라. 싫어요. 저는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현우야. 태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우는 움츠러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순간 집안이 고요해졌다. 태훈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아빠가 할아버지 유산 때문에 여기 온 거 알아요. 그리고 이상한 약 먹이려고 한 것도. 태훈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현우는 두려웠지만 버텼다. 사실이잖아요. 이 자식이. 태훈이 손을 들자 정진호가 앞을 가로막았다.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비키세요, 아버지. 안 돼. 현우한테 손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부자가 대치했다. 태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태우는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다. 서류 뭉치였다. 이게 뭔지 아세요? 후견인 신청서입니다. 내일 당장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후견인? 네.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제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과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정진호는 경악했다. 내가 미쳤구나. 미친 건 아버지입니다. 자기 건강도 챙기지 않고 아들도 믿지 않으시니까요. 믿으라고? 날 죽이려는 놈을? 그런 망상 때문에 후견인이 필요한 겁니다. 태우는 서류를 흔들었다. 정진호는 무력감이 밀려왔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둘 다 없었다. 넌 정말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정진호의 말에 태우는 비웃었다. 이제야 깨달으셨습니까? 맞아요. 저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입양된 애일 뿐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우나,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순순히 제 말을 들으세요. 그게 아버지한테도 좋습니다. 태우는 방으로 돌아갔다. 정진호는 주저앉았다. 현우가 달려와 안았다. 할아버지, 괜찮아, 현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려면 며칠 더 걸렸지만 빨리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현우를 가로막았다. 어디 가니, 현우야? 태훈이었다. 그는 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 물어봤잖아. 어디 가는 거냐? 산책. 거짓말하지 마. 이 밤중에 산책? 너 뭔가 숨기고 있지? 태훈이 다가왔다. 현우는 뒤로 물러섰다. 아무것도 안 숨겼어요. 그래? 그럼 주머니 좀 보자. 싫어요. 현우는 돌아서서 달렸다. 태훈이 뒤쫓았다. 현우야. 서. 현우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어른의 다리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태훈이 현우의 팔을 잡았다. 나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보자. 태훈이 현우의 주머니를 뒤지려 하자 현우는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그 소리에 불이 켜졌다. 이웃집 아저씨가 나왔다. 무슨 일이야? 태훈은 얼른 현우를 놓았다. 아, 아닙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이 밤중에 왜 그래? 죄송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태훈은 현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현우는 온몸이 떨렸다. 집에 도착하자 태훈은 현우 입에 테이프를 붙인 채 자기 방에 가뒀다. 내일까지 여기 있어라. 할아버지한테도 가지 마. 왜요? 너희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 소용없어. 태훈은 문을 잠그고 나갔다. 현우는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현우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정진호는 현우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 현우야, 현우야. 정진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손자를 찾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현우 어디 갔나? 정진호가 태훈에게 물었다. 태훈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집에 보냈습니다. 학교도 가야 하니까요. 거짓말. 현우가 그냥 갈 리 없어.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이는 집에 잘 있습니다. 당장 데려와. 안 됩니다. 현우는 아버지한테 나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를 의심하게 만들고. 정진호는 태훈의 멱살을 잡았다. 현우 어디 있나? 당장 말해. 놓으세요. 태훈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정진호는 비틀거렸다. 아버지, 이러시니까 후견인이 필요한 겁니다. 폭력까지 쓰시고. 이 나쁜 자식.
정진호가 다시 달려들려 하자 태우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아버지, 진정하실 때까지 여기 계세요. 문 열어. 당장 열어. 정진호는 문을 두들겼지만 소용없었다. 자신도 갇힌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정진호는 지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현우는 어디 있을까? 혹시 다친 건 아닐까? 내가 현우를 지켜야 하는데. 나 때문에 현우가 위험해진 거야. 정진호는 자책감이 들었다. 한편 다른 방에 갇힌 현우는 창문을 열려고 애썼다. 하지만 잠겨 있었다. 태훈이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야 하는데.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태우는 정진호의 방문을 열었다. 손에는 서류와 펜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이제 서명하세요. 뭘?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제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에요. 미쳤구나. 미친 건 아버지입니다. 순순히 하시면 편할 텐데. 태우는 서류를 정진호 앞에 놓았다. 정진호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절대 안 해. 태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무슨 방법?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를 받겠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제 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일 거예요. 의사소견서? 누가 그런 걸 써주겠나? 돈을 주면 됩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태우는 냉소를 지었다. 정진호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 끝까지?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 태우는 방을 나가며 문을 다시 잠갔다. 정진호는 무너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태훈이 문을 열자 병원장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진호 어르신 계신가요? 누구신데요? 동네 병원 원장입니다. 어르신께 드릴 게 있어서요. 태우는 의심스러웠지만 병원장을 드렸다. 아버지는 지금 좀 편찮으셔서요.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아니요, 직접 전해드려야 합니다. 병원장은 고집했다. 태우는 어쩔 수 없이 정진호의 방문을 열었다. 아버지, 손님이십니다. 정진호는 놀라서 일어났다. 병원장이 들어왔다. 어르신, 약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약 검사요? 병원장은 봉투를 꺼냈다. 손자분이 맡기신 약 말입니다.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그게 무슨 약인데요? 태훈이 끼어들었다. 병원장은 태훈을 보며 말했다. 이상한 약이더군요. 건강보조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진정제와 수면제가 과량 들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노인이 이런 약을 장기 복용하면 의식이 흐려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게 됩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정진호는 병원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확실합니까? 네, 대학병원 검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병원장은 서류를 건넸다. 정진호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건. 태우는 말을 더듬었다. 정진호는 아들을 노려봤다. 이제 변명할 수 없겠지? 아버지,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약을 드린 적이. 닥쳐. 정진호의 호통에 태우는 입을 다물었다. 병원장이 말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태훈을 보며 말했다. 너는 끝났다. 태훈은 순간 패닉에 빠졌다. 그리고 갑자기 뛰쳐나갔다. 저 사람 잡아요. 병원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태훈은 이미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정진호는 현우가 갇혀있을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현우가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 현우야. 둘은 끌어안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정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다. 병원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다. 정진호 어르신이십니까? 네. 신고받고 왔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진호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태훈이 어떻게 자신에게 약을 먹였는지, 유산을 노렸는지, 그리고 현우가 어떻게 자신을 지켰는지. 경찰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경찰은 집안을 조사했다. 태훈의 방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 위조된 유언장, 후견인 신청서, 그리고 의사와 주고받은 뇌물 관련 메시지. 증거가 충분합니다. 곧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의 말에 정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정진호와 현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진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현우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아버지였다. 슬프니? 정진호가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슬퍼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맞는 거야.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이 들려왔다. 태훈이 잡혔다는 것이다. 할아버지, 이제 끝난 건가요? 그래, 현우야, 이제 끝났어. 정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 그날 오후 정진호는 태훈의 방을 정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편지 한 통. 정진호는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편지는 태훈이 쓴 것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예상과 달랐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모든 것이 끝났겠죠.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했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게 평생 저를 괴롭혔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업이 망했고 빚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저를 진짜 아들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련했죠. 어리석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택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태훈 올림. 정진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멍청한 자식. 정진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태훈아, 넌 이미 내 아들이었는데. 정진호는 주저앉아 울었다. 모든 비극이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훈의 재판이 끝났다.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정에서 태훈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후 정진호는 변호사에게 편지를 맡겼다. 태훈에게 전해달라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훈아, 넌 항상 내 아들이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 아들이었어. 내가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구나. 그게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가. 정진호는 편지를 보낸 후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태훈이로부터 온 편지였다. 그러나 이 편지는 태훈이가 출소하는 날 같이 읽기로 하고 서랍에 넣었다. 이번 드라마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